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이 리바운드 관계의 약 90%가 1년 안에 끝난다고 해요. 사랑했던 그 사람이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심장이 쿵 내려앉는 충격이 들 겁니다. 그러고는 나를 진짜 사랑하긴 했던 걸까? 벌써 나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싫은 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급하게 시작된 새 연애는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쌓아온 상담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고 있는 게 잠깐 본인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위로용 애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진짜 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애인인 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상대방이 새롭게 생긴 애인이 소위 리바운드 관계, 헤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로용 애인인지 아니면 진짜 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애인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관계가 위로용 애인, 즉 리바운드 관계가 맞다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납득이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면 그 관계는 리바운드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저의 답은 아닙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요.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이 애인이 생겼다고 해서 그 관계들이 전부 리바운드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헤어지고 상대방한테 새로운 애인이 생겼을 때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연애가 되겠고, 둘째로는 바람이나 환승 연애, 셋째로는 해외에서는 리바운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소위 위로용 애인, 위로용 연애가 될 겁니다. 간혹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엄연히 다른 경우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애인을 만나게 된 동기가 각기 다르거든요. 누구는 정말 새로운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누구는 지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사랑처럼 보이는 시작을 선택한 거기도 하니까요. 바람이나 환승 연애,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연애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바운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상대방이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면 그 관계가 리바운드 관계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우선일 거예요.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고 그걸 전부 다 리바운드 관계일 거야, 지금 잠깐 힘들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무작정 기대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만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상대방이 리바운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아닌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시그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째론 상대방의 연애 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이 컸던 연애가 끝난 이후에 충분한 애도와 회복의 시간 없이 그 슬픔을 덮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연애를 리바운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도의 5단계라는 게 있어요. 헤어지고 나서 이 헤어짐을 부정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타협하고, 그러고는 우울해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별을 수용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헤어지고 전부 이 단계를 꼭 거치는 건 아니지만, 리바운드 관계는 우울 단계를 마주하기 싫어서, 수용 단계를 마주하기 싫어서 급하게 다른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감정의 토대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대강 짐작할 수 있었던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리바운드 관계를 정의할 때 얼마 안 있어서 시작하는 연애라는 조건을 붙이곤 합니다. 즉, 새로운 애인이 생기는 속도, 이 짧은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리바운드 관계가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시작하는 연애인 거는 맞아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 해서 그 관계를 전부 리바운드 관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얼마 안 있어서에서의 그 얼마라는 시기는 상당히 주관적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2주 만에 연애하는 게 얼마 안 있어서 시작한 연애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2달 만에 연애하는 게 얼마 안 있어서 시작한 연애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원래 연애의 텀이 짧은 사람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연애의 텀이 짧은 사람이었다면 헤어지고 애도하는, 슬퍼하는 기간이 원래 짧은 회복력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금세 다른 애인을 사귀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연애의 텀이 길던 사람이 나랑 헤어지고 나서는 금세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리바운드 관계일지 의심해볼만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상대방이 리바운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진단해볼 수 있는 두 번째 시그널은 죄책감과 같은 양가 감정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나에 대한 안부를 묻는다거나 본인의 새로운 애인이 생긴 거를 숨기려 한다거나 아직 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애인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관계는 리바운드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의 상태인 거예요. 아직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과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 이 두 가지 생각과 감정이 충돌하는 거죠. 이런 인지 부조화 상태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연애를 숨기거나 혹은 전 애인에 대한 안부를 물으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거나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지속적인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게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새로운 관계에 몰입할 정서적인 여유가 되거나 나와의 이별을 극복한 사람은 이미 나랑의 정서적인 연결고리는 끊어졌고 양가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과거에 대한 죄책감, 미련을 보이거나 새롭게 만난 썸남 썸녀, 새남친 새여친을 숨기려는 태도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 관계는 아직 나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나를 여전히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리바운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아닌지 진단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시그널은 상대방의 새로운 애인이 원래 알던 지인인 경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는 거는 꽤나 큰 에너지 그리고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운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가치관, 성격, 이전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알아가고 신뢰를 쌓고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데는 많은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자원이 소모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자마자 마음에 쏙 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별 직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별의 고통, 슬픔을 감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노력할 그런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헤어지고 활발한 사람보다는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늘 우중충해지고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생기더라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누굴 만나서 뭐하냐 이런 무기력한 생각,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근데 이때 원래 알던 지인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즉각적인 위로를 얻고 또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적합한 어떤 버팀목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미 기본적인 신뢰나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발전에서 가장 힘든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 초반에 서로를 알아가는 그 단계를 건너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끌리는 것보다는 정서적인 에너지가 방전된 사람이 가장 손쉬운 그런 충전기에 찾아서 기대는 것과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나한테 큰 위로가 되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헤어지고 나서든 큰일이 생겨서든 정서적으로 힘들 때 누군가 위로해주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때 그 누군가랑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를요. 근데 이제 나와의 관계가 끝나고 남은 잔여 감정들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새로운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된 상황이라면 이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인 거기 때문에 결국 다시 나와의 관계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애인과 헤어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리바운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아닌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네 번째 시그널은 상대방이 나를 많이 좋아했는데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한순간에 헤어지게 된 경우예요. 상대방이 나를 많이 좋아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한순간에 관계가 틀어진 경우라면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헤어져야 될 명백한 이유가 생겼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만나면서 쌓아왔던 애착이나 사랑, 정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 만에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헤어져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이 뭔지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인지적으로 상대방이 이별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도 만나오면서 생긴 애착 시스템이 하루아침 만에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뇌가 나를 여전히 안전한 관계, 안전한 기지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애인이 생긴 거라면 그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사랑, 배신감, 분노, 슬픔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직면하는 게 힘들어서 택한 회피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혹은 역설적이게도 나를 잊기 힘들어서 나를 잊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된 동기가 나인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은 나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정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새로운 연애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출발이라기보다는 나를 억지로 잊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하나의 노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이 새로운 관계에서 새롭게 파생되는 어떤 미련, 죄책감, 후회 이런 감정들이 나를 오히려 계속해서 더 생각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걱정이 들 수가 있어요. 리바운드 관계라 해서 꼭 그 관계가 깨지는 게 맞을까? 내가 보기엔, 그리고 내가 듣기에는 엄청 달달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결국 그렇게 쭉 잘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보통 리바운드 관계는 초반에는 유독 더 불타오르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새로운 애인이 생겼을 때의 그 초반의 설렘이 있는 그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지금 행복해야만 이렇게 새로운 애인이 생긴 거에 대한 왠지 모를 찝찝함, 전 애인과의 관계에서 남아있는 불편감을 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연애보다 내가 지금 이 새롭게 생긴 연애가 더 잘 맞는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강렬한 감정은 사실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덮기 위한 일종의 과장된 노력, 과장된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헛헛한 그런 마음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후회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행복해져야 되고 이 사람과 잘 맞아야 되고 이전 연애보다는 뭐든 낫다고 생각해야 내가 괜찮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 이런 관계는 짧게는 반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이 리바운드 관계의 약 90%가 1년 안에 끝난다고 해요. 물론 이거 통계적인 수치일 뿐이고 개인차가 크기는 하지만 그만큼 리바운드 관계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는 있겠죠. 애초에 정서적인 교류, 감정의 깊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슬픔, 쓸쓸함, 공허함, 허전함 이러한 것들을 덮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시작부터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거죠. 이 초반에 열정이 식고 관계가 정체기, 그러니까 안전해지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전 연애, 그러니까 나와 했던 연애에서 느꼈던 익숙함이나 편안함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나랑 함께 쌓아왔던 시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주던 그 느낌적인 느낌, 정서적인 안정감, 편안함, 재미 이런 것들은 결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새 연인에게서는 아직 느낄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죠. 이때부터는 무의식적인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교가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에 대한 기억은, 나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랑 연애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흐릿해지고 좋았던 추억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금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확신은 사라지게 되겠죠. 새 연인한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길고 깊었던 이 나와의 관계가 얕고 짧은 이 새 연애는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리바운드 관계를 스스로 정리하고 익숙함과 안정감을 주는 전 연인한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리바운드 관계가 분명 맞다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돌아올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전 애인인 나랑 헤어져야만 하는 분명하고 마땅한 이유가 있고 그 와중에 리바운드 관계, 위로용 애인, 감정적인 위로가 되는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면 그 덕분에 나한테 흔들리는 마음, 당장의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을 꺼트릴 수가 있게 된다면 설령 리바운드 관계와는 나중에는 헤어지게 될지라도 그동안에 나한테 가지고 있는 그 미련도
그 시간 동안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도 들 거예요. 새로운 애인이랑 더 깊어지기 전에 내가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 어느 정도 방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대부분의 리바운드 관계는 정서적으로 깊어지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방해하려는 그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쉽게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상대방이 리바운드 관계를 만든다고 했더라도 그 사실에 일희일비하면서 당장이라도 연락을 해서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그 시도는 신중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둘수록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리스크를 지더라도 지금 더 붙잡는 선택이 더 낫기도 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금세 연락해서 회방을 놓는 행위는 권장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건 역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